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에요. 이거는 얼굴 표정이나 행동,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자극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서는요 표현을 해요. 아이의 표현을 보면 아는데 출생하고 나면 좋고 싫고가 있어요. 좋고 싫고. 그런데 이제 8주쯤 지나고 나면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본능의 사회적 미소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쁘게 보여요. 나는 지금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8주면 2달 됐잖아요. 나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방긋방긋 웃어주고 베네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저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다가 3개월쯤 되면 웃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4개월쯤 되면 싫어하고 자기가 슬픈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단순히 운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기가 울다가 울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는 게 4개월쯤부터고요. 한 9개월쯤 되면 이 무서워하는 것, 공포라는 게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하고 나 외에 있는 거에 대한 인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어차피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는 들리다 말다 뭐 이러니까 뭐 혼자서 이제 감정을 해결하다가 9개월쯤 돌쯤 지나면 이제 무서운 게 생겨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상의 용속성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공포를 느끼고 분리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라지거나 눈앞에서 없어지면 막 우는 거죠. 그 이제 18개월쯤 지나면 그 어떤 정서가 발달을 하냐면 아이가 스스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 뭘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혼내거나 이렇게 야단을 치면 당혹스럽죠. 이게 지금 뭐지?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당혹스러운 것들. 그래서 그 당혹스러운 것들을 피해서 몰래 하다가 걸리는 게 수치심에서 죄책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뭘 조금 했는데 와 잘한다 하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정서의 발달이 이제 첫 돌에서 두 돌 넘어가는 사이에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이 높은 아이, 내가 뭔가를 했는데 밖에서 피드백이 좋은 아이는 자기가 뭔가 행동을 막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심이 많은 아이,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는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서 하거나 안 해버리겠죠. 결국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아이, 그러니까 환경이 부모님이 이제 긍정적이시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가 받는 좋은 피드백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가 밝아져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 뭐 야단치고 혼내키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 아이의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해지겠죠. 근데 자 보세요. 아이가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건 아이의 기질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 기질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에게 왔잖아요. 부모님이 우울하고 불안이 높은 사람은 그 불안 때문에 아이를 혼내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나누고서 해결을 안 하셔. 그러니까 아이는 부정적인 것만 받고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죠. 기질도 그런데 양육 태도도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필히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불안하고 우울한 기질을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조금만 해도 와 이거 좋아, 잘했어, 우리 애기 최고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칭찬받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이 학습이 되겠잖아요. 결국 정서의 표현은 바로 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까 말한 기질이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기질에서 이거를 더 강화하는 게 성격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피드백을 바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성격을 만드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것들의 기질이라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인데 이 성격은 기질은 어쩔 수 없지만 성격은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개선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로이드의 심리 성격 단계에서 앞에 이론에서 말했지만 지금 구강기잖아요. 프로이드가 말한 건 구강기예요. 성적 에너지가 입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자율성과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면 아이가 뭔가를 탐색하는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인 이런 그 촉진이 되겠죠. 에릭슨이 말한 사회 발달 이론에서는 신뢰 대 불신입니다. 지금 단계가. 예,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안정을 가지느냐 아니면 못 믿으니까 불안해지느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성격 형성의 단계고요. 그리고 이건 성격 형성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애착에 대한 부분이죠.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감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유대감인데요. 애착 이론에서 보면 애착은 사회적 학습으로 촉진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존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인 반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게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와 스킨십 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피드백 해주시는 것들이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긍정적인 부모라면 애착 이론, 애착이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아이가 내 몸에 닿는 게 불편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리고 젖 먹을 때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안아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좋은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애착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애착이 형성이 덜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살까지라고요? 2살, 2살. 왜 2살일까요? 왜냐면요. 인간이 태어나서 딱 2살 때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몸.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높은 거고요. 얼굴이 눈이 커요, 아이들이. 눈이 크고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예쁨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체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의지하려고 하고 작은 것에 반응해서 아이들이 크게 웃고 아이들이 뭐 조금만 해주면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액션이 애들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아이의 환경에서 애착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애들은 조건이 돼 있어요. 근데 생태적으로 반응해 주는 게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애착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가 정해지고요. 그 유명한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 원숭이가 한테 되게 잔인한 거죠. 엄마한테 떨어뜨린 다음에 그 우유가 있는 그 철로 만든 원숭이하고 그 저기 뭐죠?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원숭이 인형하고 두 가지를 놓고 어디로 가라 봤더니 일단은 가서 먹는 걸 먹지만 먹고 나면 수건이 있는 포근한 원숭이 인형 옆으로 가서 거기서 기대해 있었다잖아요. 예, 뭐가 필요해요? 스킨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스킨십이 영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 접촉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많이 하겠습니까? 애착 형성에 모유 수유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애착 형성이 잘못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낯가림이 벌어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옆에 못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몸을 붙이는 거고 웃어주는 걸로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뭐가 돼요? 대화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낯가림이 되는 거고 분리불안이 되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 훈련이 잘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신체 접촉도 부족한 거고 뭐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도 부족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내 옆에 당장 없어. 그러면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불안인 거죠.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져. 결국 이게 애착 형성 단계가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상호 애착 형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착 형성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그 애착에 대해 애착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제 안정 애착형인데요. 안정 애착형은 되게 안정적인 거죠. 예를 들어 그 애착 형성이 잘 돼 있고 대상 영속성에 대한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애착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서로 있을 때는 가까이 잘 지내고 떨어지면 또 서로 잘 지내고 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분리도 좋고 만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착 형성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회피 애착형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출생순위가 뒤로 가면서 부모님에게 큰 관심을 많이 못 받아. 사랑은 받지만 애착 형성 단계 1살, 2살에서 아이를 충분히 케어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첫째는 항상 안고 있었다면 둘째는 좀 손에서 내려놓겠죠. 셋째는 뭐 손 탄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떨어뜨려 놔요. 넷째, 다섯째쯤 갔다 보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형 누나가 키우잖아요. 엄마는 이제 그 분유 먹일 때만 잠깐 안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현상이 드냐면 이제 회피 애착이 뭐냐면 아,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은데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피가 뭐냐면 아예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깊이 안 맺어요. 그러니까 대면대면하게 맺어요. 왜? 내가 사랑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관계를 애초부터 잘 형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회피 애착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깊이 안 들어가고 잠깐 만났다가 빠지고 잠깐 만났다가 빠지고 예, 이러면서 그 저기 바람둥이들한테 회피 애착형이 많다고 해요. 어차피 잠깐 만나고 이 사람 안 만날 거니까 깊은 관계 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깊이 안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항 애착형인데 저항 애착형은요. 애착 형성 단계에서 불안이 높은 거예요. 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떠나버릴 수도 있어.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분리불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우는데요. 이게 분리불안 증상이나 그리고 이 아까 불안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날 떠날 수도 있어라고 불안한 사람이 많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는 울고불고 집착을 하겠죠? 커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게 돼요. 이게 저항 애착형들은 그래서 그 의처증, 예, 의부증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막 연애할 때도 전화 안 받으면 막 화내고 막 그래요. 예,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떠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불안은 공포거든요. 내 안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형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혼란 애착형인데 이거는 회피하고 저항이 다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난 사랑 못 받을 건데 근데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사귀어볼까?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귀고 싶다가 사귀면 또 마음이 불안해졌다가 이 두 가지가 막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2번, 3번 회피와 저항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어 기제가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사랑 못 받을 것 같고 쟤는 날 떠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애착형 같은 경우는 어느 날은 화냈다가 어떤 날은 좋아 막 잘해주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정폭력 있는 분들 중에 4번 그래서 혼란 애착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막 그날 때려놓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며칠 있다가 막 또 화내고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게 이 남편 내 아내가 애착 형성이 얘가 어떻게 돼 있지 이거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당신 나에게 이렇게 깊이 와도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면서 회피 애착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도 불편하고 힘든 일은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려운 일을 같이 하니까. 하지만 이게 서로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얘가 막 나를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게 사실 회피 애착형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소통하면서 둘이 하나인 것들을 좀 정서적으로 좀 하나가 되고 애착 형성이 부부간에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훈련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애착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떠나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보여주면 되겠어요? 일관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저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해주시는 거죠. 한쪽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신뢰를 보여주는 일관된 애정, 일관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라도 이루어지면 효과가 높을 것 같고요. 4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빨리 병원에 보내세요. 네. 집에서 해결 못해요. 상담소를 보내시든 이렇게 해서 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타인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아기에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넘어갈까 해요. 우리나라의 영아기의 주요 쟁점은 물론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제 여성 취업하고 육아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은 최소 2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엄마가 있다 나갔어. 아빠가 다시 육아휴직에서 들어왔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정도는 일관된 양육 태도로 갖고 아이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그런 애착 형성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 취업과 육아 문제도 그래요. 뭐 이제 그 단기 근로나 이런 육아휴직하고 1년 동안 또 단기 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최대한 아이가 이제 엄마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타인 양육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2살 이전에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것들이 아이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왜냐면 엄마랑 지금 열심히 지금 애착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양육 체계가 들어오는 것들이 그 영아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건데요. 그 조기 교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는 영아들이 어디까지 발달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단어 하나 온전히 말하는 것. 단어 2개를 엮어서 문장 하나 겨우 간단한 문장 만드는 거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한테 막 외국어를 막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고. 언어 체계가 혼란이 온다니까요. 예, 한글하고 영어하고요. 언어 체계가 다르잖아요. 예. 이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있어요. 이거 하나 배우고도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또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구글 번역기 가지고 웬만한 외국어 번역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텍스트로 번역하는데 곧 있으면 음성 인식해가지고 이제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기 언어 교육은 아이가 한글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는 그냥 애착 형성, 네? 애착 형성. 엄마랑 아빠랑 그냥 정말 믿음을 가진 신뢰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인지 발달은 좀 천천히 그 아이 상황에 맞게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영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영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